전파 사수 전화로 인터뷰하는 폰터뷰 시간 만나보는데요. 코로나19, 독감 그리고 폐렴까지 각종 호흡기 질환 너무나 유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독감의 경우 최근 5년 새에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했는데요. 호흡기 질환이 동시 유행하는 현상에 약국에서는 감기약,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허. 이와 관련된 내용 전라북도 약사회 소의원 약국 이사 전화 연결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도내 약국의 감기약 수급 현황 좀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이용하는 일반 의약품의 이제 문제는 사실 품절은 거의 해결이 된 상황이긴 한데, 어허. 네. 예, 조제하고 있는 전문 의약품의 품절이 굉장히 잦은 상황입니다. 기침약, 코감기약, 그다음에 헤어 진통제, 또 실험류 제품들이 많이 품귀가 있고, 또한 심각한 건 이제 그 노인 환자분들이 이용하는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어허. 변비약 등도 지금 한 1년 넘게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절염 치료제까지요. 그렇군요. 자, 약사님 이러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사실 최근 일만은 아니고 좀 오래된 일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네, 코로나 환자가 폭증적으로 늘어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때부터 품절과 품귀 현상 약품들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래도 오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이사님, 또 궁금한 게 그냥 이게 발생한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을 텐데 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약사회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그 원료 수급이 좀 부족한 이유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완제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은 88%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급이 좀 더 취약하다 보니 품절이 잦은 상황이고, 네네. 또 한 품목에 대한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은 하기 어렵군요. 아니요, 제약회사에서 재고라든지 자기 이윤의 이제 어떤 영업적인 이유도 있어서, 아하. 그럼 1년 생산량을 넘어서서 생산하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품절이 잦다가 보니 약국가에서는 재고 확보를 위해서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잦으니까 주문량은 늘어나고 생산량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 또 품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이제 서두에 이사님께서도 한번 지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감기약들 쭉 한번 나열해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실험류 약이요. 이 어린이들이 많이 복용을 하는데 이 실험류 약이 부족해서 이제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표적인 우리 타이레놀 시럽으로 네. 이제 비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타이레놀 시럽은 일단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시럽의 종류는 딱 한 가지, 그 사마제약 세토펜 시럽이라는 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한창 시즌인 21년, 22년에도 연간 처방액이 5억 원을 좀 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마작에서 생산 원가를 밑돌다 보니까 이걸 지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현재는 2배를 증산하고 연간 이제 2배 이상을 생산을 해도 문제는 더 약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는데 생산 라인이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생산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다가 좀 부랴부랴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그 수요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거는 뭐 일부 약국의 사재기가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조사에 또 나서기도 했잖아요. 이런 정부의 판단에 대한 약사회 측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재기나 매점 매석은 그 행위로 인한 이윤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약국가에서는 이 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마진이 발생을 할 구조가 아닙니다. 보험약가대로 청구를 하는 구조인데, 예. 문제는
이게 지금 약이 계속 없다 보니 조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약국가에서 주문량이 늘어난 것을 매점 매석으로나 사재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 의약품 생산량 예측이나 유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약국가에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불안하니까 재고를 좀 많이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겠군요. 근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방금 약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판매하는 약품 말고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하는 약품은 수익이 남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재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약품에 대한 마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북 약사회는 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 중앙 쪽으로 의약품에 대한 연 생산량 증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까처럼 어린이 실업률처럼 보험약가가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약가 인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사님, 네네. 네. 그리고 또 아무리 약 생산을 증가해도 이 감염관리 규정이라든지 호흡기 이제 질환이 폭증하게 되면 또 이런 현상들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감염관리 대책이나 예비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 그리고 6074님께서 질문을 한번 주셨는데요. 집에 좀 언제 처방받았는지 모를 그런 약 꼭 하나씩 있잖아요. 아, 이거 예전에 좀 목 아파서 지어놨던 건데 이런 약들 좀 뒤늦게 발견해서 먹어도 되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적어도 한 달 이상 지나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기억이 애매한 약은 복용을 좀 안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우리가 네, 그렇죠. 예, 아주 오래된 전문 용어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약사님 말 들어야 됩니다. 아, 네. 또 5068님께서 질문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요거까지만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또 저도 그랬는데요. 좀 타인이 비슷한 증상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온 거예요. 병원에서 하고. 근데 나도 너무나 증상이 똑같거든요. 맞아.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약 나도 좀 먹자 이렇게 하고 좀 타인의 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비슷하다면 좀 이렇게 복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 환자들마다 그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약은 어떤 뭐 배가 고파서 먹는 안성탕면이나 라면류 어떤 식품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자기의 약물 이력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고 복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님도 특정 라면 이름을 딱 얘기해버리셨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님 네네. 약국 찾는 환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 약국들에서 재고 확보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폭증 시기보다 그때도 정말 무탈하게 잘 넘겼으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지역 약국가에서도 재고 확보라든지 원활한 약품 공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 약사회 소희원 약국 이사님과 함께 감기약 수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3366님께서 마이산 젊은 시절 데이트 코스였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북도의 주파수를 사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